프라이빗 제트기에서 내린 이태준의 발걸음이 한순간 멈췄다. 대표님,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젊은 비서가 정중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일반 게이트로 갈게요. 네? 하지만 비서의 눈이 당황으로 커졌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울프 캐피탈의 아시아 대표님이 그만. 일반 게이트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이태준은 대답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결연했다. 20년 만의 한국이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이태준은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다음 분, 세관을 통과하며 직원이 물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 제사입니다.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태준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체류 기간은요? 미정입니다.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입국장을 나서며 이태준은 주위를 둘러봤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공항의 모습이 낯설었다. 대표님, 공항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양복에 흰 장갑을 낀 모습이 단정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택시 타겠습니다. 기사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벤틀리가 괜찮아요. 이태준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그때 한 대의 택시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아 3945. 낡은 개인 택시였다. 순간 그의 다리가 굳어버렸다.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디 가십니까? 운전사는 70대 노인이었다. 주름진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다. 성북동 234번지요. 노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재개발로 비어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운전사가 백미러로 그를 훔쳐봤다. 손님, 혹시 말을 꺼내다 멈추는 노인. 그의 눈에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다. 20년 전에도 제 차를 타신 적이. 이태준의 턱 근육이 굳었다. 기억하시는군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그 학생, 아버님을 병원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다. 하늘은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 17살 이태준은 쓰러진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아버지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해져 갔다. 빈 거리에서 택시를 찾았지만 아무도 서지 않았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을 보고 차들은 그냥 지나쳐갔다. 택시, 제발.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다. 한참 만에 이 낡은 택시가 멈춰섰다. 학생,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해요. 운전사는 서둘러 아버지를 차에 태웠다. 그의 움직임은 노련했다. 빨리, 제발 빨리요. 아버지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다. 이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빠,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사들이 뛰어왔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택시 안에서 운전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빨리 갔더라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가 아니었으니까요. 운전사가 놀란 듯 뒤를 돌아봤다. 네? 살해당한 겁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운전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후 목적지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이태준이 택시비를 건네며 내렸다. 운전사는 돈을 받지 않았다. 20년 전 그날의 빚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녹슨 대문 앞에 섰다. 20년 전 그대로의 집이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다. 경첩이 녹슬어 소리를 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였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먼지 속에서도 선명했다. 액자 유리에는 거미줄이 쳐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이 거기 있었다. 젊고 건강했던 아버지, 아름다웠던 어머니, 그리고 10살 남짓한 자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다.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화장대를 열자 봉투 2개가 나왔다.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나는 동창의 초대장, 또 하나는 두꺼운 서류였다. 서류를 펼치자 손이 떨렸다. 아버지 회사 파산 서류, 담합의 증거들, 비리 문건들, 검찰 조사 기록, 어머니가 20년간 숨겨둔 것이었다. 한 장 한 장이 복수의 증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있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였다. 아들아, 이걸 읽는다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끝까지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이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모든 것을 조사했다. 여기 있는 서류들이 그 결과야. 편지는 계속됐다. 복수하지 마라. 성공해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하지만 정말 복수한다면 그들의 어머니는 해치지 마라.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만의 눈물이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어떤 선택을 하든 올바른 길을 갈 거라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둘 다 할게요. 복수도 성공도. 서류 더미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필적이었다. 박 회장, 최 변호사, 김 의원. 이들이 합작해서 날 죽였다. 피가 묻은 글씨였다.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분명했다. 종이 뒤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 회사 인수 거부, 협박, 폭력, 결국. 마지막 단어는 피로 얼룩져 읽을 수 없었다. 이태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국제전화 번호가 화면에 떴다. 구 회장님, 저 이태준입니다. 도착했나? 구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다. 네,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박성민, 최재혁, 김도현, 현재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시작하는가? 2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구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박성민은 아버지의 그룹을 물려받아 부회장이 됐네. 주로 부동산과 건설업에 집중하고 있지. 최재혁은요?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됐어.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지. 김도현은 아버지의 정치 기반을 이어받아 사업을 하고 있네. 언론사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이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세요. 이미 준비해뒀네. 자네 이메일을 확인해보게. 그리고 네, 조심하게. 그들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다. 동창의 초대장을 다시 읽었다. 화려한 금박 글씨가 빛났다. 30주년 특별 동창회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5월 25일. 열흘 뒤였다. 타이밍이 완벽하네.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노트북을 열고 구 회장이 보낸 자료를 확인했다. 세 사람의 자료가 화면에 떴다. 사진과 함께 상세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박성민 재벌 2세, 그룹 부회장, 최재혁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김도연 전 의원 아들 기업인. 여러분이 아버지를. 감정을 눌렀다. 지금은 차갑게 판단해야 할 때였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란에 영어로 된 암호명을 입력했다. 고향으로의 귀환을 뜻하는 작전명이었다. 사냥을 시작한다. 첫 문장을 쓰며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갔다.
이태준은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했다. 박성민 그룹의 재무 상태, 최근 5년간의 주식 동향, 해외 투자 현황, 최재혁 로펌의 비리 의혹, 정치자금 세탁 정황, 검찰과의 유착 관계, 김도현의 정치자금 문제, 언론사 인수 과정의 불법성, 여러 스캔들의 흔적,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입력됐다. 2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익힌 분석 능력이 빛을 발했다.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20년 전 새아버지들의 비밀 회동 기록.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는지 놀라웠다.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킨 구체적인 계획. 단계별로 정리된 문서였다. 검찰과 언론 매수 증거. 돈의 흐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CCTV 사진 한 장.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아버지를 둘러싼 세 남자. 한 명이 멱살을 잡고 있었다. 살인자들.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들의 어머니는 해치지 마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정확해야 했다. 새벽이 되자 창밖이 밝아왔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다.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회색 정장은 낡았지만 단정했다. 이걸 입고 가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20년 전과 현재가 겹쳐졌다. 그때는 무력한 소년이었다. 지금은 힘을 가진 남자였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아시아의 늑대, 수조원을 움직이는 금융제왕.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이었다. 복수를 꿈꾸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지원이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태준아, 정말 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2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오랜만이네. 지원아, 들었어. 네가 해외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이 됐다며? 아시아의 늑대라고. 소문이 과장된 거야. 그래도 대단해. 우리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네. 한지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창회, 올 거지? 응, 보고 싶었어.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김도현의 아내였다. 나도 보고 싶었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한지원은 학창시절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태준아, 응?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이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동창회에서 만나면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결심했다. 한지원만은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그녀는 죄가 없으니까. 집을 나서기 전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봤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문을 나섰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복수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5월 25일 저녁 6시, 이태준은 거울 앞에 섰다. 2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회색 정장이 그의 몸에 걸쳐져 있었다. 시작이다. 차가운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복수의 첫날이었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앞에 도착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차문을 열어주었다. 이태준은 낡은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했다. 이태준? 입구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돌아보니 30년 전 같은 반이었던 정민수가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정민수의 눈이 이태준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심이 묻어 있었다. 너 정말 오랜만이다. 해외 갔다고 들었는데 방금 들어왔어. 이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연회장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태준의 낡은 차림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저기 봐, 이태준 아니야? 맞네, 완전 망했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태준은 개의치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연회장 중앙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졌다. 박성민이었다. 최고급 브랜드 정장을 입은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났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또 대박을 쳤어. 강남 재개발 사업 다 따냈거든. 주변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역시 박 부회장님, 대단하시네요. 박성민의 얼굴에 자만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최재혁과 김도현도 있었다. 최재혁은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계산적이었다. 김도현은 약간 살이 쪘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다. 세 사람은 마치 이 자리의 왕인 것처럼 행동했다. 저기 이태준 아니야? 박성민이 이태준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야, 이태준. 큰 소리로 부르자 연회장 안의 시선이 모두 이태준에게 쏠렸다. 이태준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네. 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박성민이 과장되게 환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해외 갔다더니 뭐하고 지냈어? 이 차림 좀 봐. 아직도 그 모양이야?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최재혁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들었어. 네 아버지 회사 망한 뒤로 힘들었다며. 뭐 그럴 수밖에. 실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김도현도 거들었다. 세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태준을 공격했다. 이태준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그래, 실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의미심장한 말이었지만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초라해? 돈 좀 빌려줄까? 박성민이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흔들었다. 됐어. 이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왔다. 한지원이었다. 태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태준을 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원아,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한지원은 이태준의 낡은 정장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배고프지? 같이 뭐 좀 먹을래? 지원아, 뭐 하는 거야? 김도현이 아내를 불렀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하려고. 그런 놈이랑 뭔 얘기가 있어? 이리 와. 김도현이 한지원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이태준을 바라보며 끌려갔다. 이태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봐, 이태준. 박성민이 다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너도 참 불쌍하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게, 심장마비였다며? 최재혁이 거들었다. 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아니, 살해당했어. 이태준의 대답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성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최재혁의 안경이 반짝였다. 김도현은 멀리서도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심장마비라고 들었는데. 아니야, 누군가 죽인 거야. 너희 아버지들이. 폭탄 같은 발언이었다. 주변이 술렁거렸다. 야, 너 지금 뭔 개소리야? 박성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목소리가 커졌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증거는 있어. 이태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20년 전 CCTV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게 뭐야? 너희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진이야. 죽기 직전에. 박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재혁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어디서 이런 걸. 어머니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야. 이것 말고도 많아.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스쳤다. 바로 그때
모금 행사가 시작됐다. 자, 이제 우리 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부금을 냈다. 대부분 소액이었다. 저는 100만 원 하겠습니다. 저는 200만 원이요. 박성민과 친구들도 마지못해 지갑을 열었다. 500만 원. 박성민이 거만하게 외쳤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역시 박 부회장님. 이태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100억. 연 회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 사회자가 더듬거렸다. 1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이태준이 태블릿을 꺼내 몇 번 터치했다. 화면에는 계좌이체 완료 메시지가 떴다. 진짜입니까? 모금 담당자가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맞습니다. 100억이 입금됐습니다. 연 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태준이 100억을? 어떻게 가능해? 박성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최재혁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김도현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렸다.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다. 구회장이었다. 이태준 대표님. 구회장이 이태준 앞에서 정중히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대표님? 이태준이 대표? 구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태준 대표님은 월스트리트에서 아시아의 늑대라 불리는 분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현재 세계 최대 사모펀드의 아시아 대표를 맡고 계시며 운용 자산만 수조 원에 달합니다. 박성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최재혁은 뒷걸음쳤다. 김도현은 한지원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데 구회장의 시선이 박성민에게 향했다. 첫 타깃이 부실기업 인수라고 들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흑빛이 됐다. 그의 회사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다. 20년 전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이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원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김도현은 시선을 피했다. 증거는 모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최재혁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태준,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아주 맑습니다. 이태준은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20년 전 새아버지들이 모의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태석은 없애야 해. 방해가 되고 있어. 심장마비로 위장하면 돼. 내가 검찰 쪽은 처리할게. 언론도 내가 막을게. 깨끗하게 끝내자. 연 회장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박성민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제발,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래, 너희가 한 건 아니지. 하지만 너희는 알고도 침묵했어. 이태준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죄악 위에 불을 쌓았지. 구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검찰 특수부가 대기하고 있죠. 최재혁이 휘청거렸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도현은 한지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당신이 정말 알고 있었어요?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지원아, 나는... 대답해요. 알고 있었냐고요. 김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답이었다. 이태준은 한지원에게 다가갔다. 지원아,
너는 상관없어. 너는 몰랐으니까. 태준아,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구회장이 신호를 보냈다. 연회장 밖에서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박성민, 최재혁, 김도현 씨, 함께 가시죠. 세 사람은 반항할 힘도 없이 끌려갔다.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태준은 무대에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모습은 당당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태준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한지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아, 응? 고마워. 진실을 밝혀줘서. 한지원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연회장을 나서며 이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순간, 복수의 무대는 이제 막이 올랐다. 동창회가 끝난 후 이태준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30층 최상층에 마련된 그의 임시 사무실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3명의 부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다.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벽 한쪽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식 차트와 뉴스가 떴다. 보고하겠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박성민 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예상대로군요. 이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최재혁 로펌은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특히 대기업 고객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현은 언론사 광고주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주요 광고주 3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태준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 그의 눈빛도 빛났다. 대표님, 구회장님과 통화하시겠습니까? 연결해 주세요. 스피커폰에서 구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잘했네.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다. 시작일 뿐입니다. 조심하게.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특히 최재혁이는 무서운 놈이야.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태준은 서류를 펼쳤다. 20년간 준비한 복수 계획서였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그의 집념을 보여줬다. 첫 번째 목표는 박성민 그룹이었다. 박성민 그룹의 부채 비율을 다시 분석해봐. 부하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현재 부채 비율 450%.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만기가 다가오는데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 9시 매수 공격을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부하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이 당황스러웠다. 대표님,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 박성민의 어머니입니다. 이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고민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게 해. 문이 열리고 나이든 여성이 들어왔다. 허름한 차림의 그녀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이태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이태주는 침묵했다.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들의 어머니는 해치지 마라. 아주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잘못했으면 제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이태주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성민은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아주머니는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정말입니까? 네, 약속합니다. 아주머니의 생활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이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복수는 쉽지 않았다.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이태주는 이미 사무실에 나와 있었다. 커피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뉴욕 시장이 열렸습니다. 부하가 보고했다. 시작해. 이태준의 명령이 떨어졌다.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박성민 그룹 주식 대량 매수 시작. 화면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변했다.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편 박성민은 자택에서 발을 동동 굴렸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의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누군가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얼마나? 벌써 지분 15%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휘청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태준, 그 자식이 이를 악물었다. 같은 시각 최재혁의 로펌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대표님, 검찰이 또 왔습니다. 최재혁은 담배를 떨어뜨렸다. 또 어제도 왔는데 이번엔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렸다. 검은 양복의 검사들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비키세요. 서류와 컴퓨터들이 박스에 담겼다.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옆으로 비켰다. 최재혁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김도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사장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비서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뭐라고? 아버님의 비리를 폭로하겠답니다. 김도연은 커튼을 젖혔다. 건물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제히 건물을 향했다. 젠장.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울프캐피탈 아시아 대표 이태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박성민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합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다. 현재 지분 25%를 확보했으며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태준은 차분히 대답했다. 정의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는 서류를 들었다. 20년 전 저희 아버지 이태석 회장이 살해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랐다. 술렁거림이 커졌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성민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다. CCTV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기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은 폭발했다. 충격. 재벌가에 숨겨진 범죄,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뉴스는 온종일 이 사건을 다뤘다. 특별 뉴스가 편성되었고 전문가들이 출연했다. 저녁 무렵 한지원이 사무실을 찾았다. 태준아,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화장도 지워져 있었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도 미안해.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넌 피해자야. 나처럼. 한지원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혼하려고 해. 이태준이 놀랐다. 정말? 더는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이랑은. 그녀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매일 밤 악몽을 꿔. 시아버지가 누군가를 해치는 꿈을 도와줄게. 이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한지원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밤 11시 이태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그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가족 사진이었다. 아버지.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젊고 건강했던 그 시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비서의 이름이 떴다. 대표님, 박성민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경영권을 포기하겠답니다. 대신 어머니만큼은 보호해 달라고 합니다. 이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알겠다, 받아들여.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사진을 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해치지 마라. 네, 어머니. 약속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한 것은 박성민 그룹의 몰락이었다. 박성민 부회장, 구속그룹 경영권 이태준에게 각 방송사들도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이태준은 신문을 접었다. 이제 한 명이 끝났다. 남은 건 2명. 최재혁과 김도현. 그들도 곧 무너질 것이다. 대표님, 비서가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최재혁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협상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태준은 비웃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눈부셨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만나죠.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비밀 회동이 열렸다.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최재혁은 초췌해 보였다.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의 모습은 없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태준, 그의 목소리는 깔렸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이태준은 차를 홀짝였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나? 제발, 가족이 있어. 최재혁의 눈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아내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태준은 컵을 내려놓았다. 그래, 아이들은 죄가 없지. 나도 그랬고.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었어. 17살에. 최재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이태준이 일어섰다. 법정에서 만나자. 정식으로.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게. 정말이야? 최재혁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약속한다. 회동이 끝난 후 이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자신처럼 죄 없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자 마지막 목표가 남았다. 김도현, 한지원의 남편. 이태준은 고민했다. 그를 무너뜨리면 한지원도 다칠 것이다. 하지만 정의는 완성되어야 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태준아, 한지원이었다. 결연한 표정이었다. 지원아, 여긴 어떻게? 부탁이 있어.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김도현을 끝까지 추궁해줘. 이태준이 놀랐다. 하지만 너는 괜찮아.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났어. 한지원의 눈에 결의가 보였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해.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날 밤 마지막 작전이 시작됐다. 김도현의 언론사를 향한 총공격이었다. 광고주 이탈, 기자들의 파업, 그리고 비리 폭로.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다. 김도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새벽 3시, 그는 이태준에게 전화했다. 이태준, 목소리가 떨렸다.
술에 취한 듯 했다. 내가 졌어. 그래? 모든 걸 인정할게. 아버지가 한 일도. 김도연의 목소리가 끊겼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한지원만큼은 걱정 마. 그녀는 내가 지킬게. 전화가 끊겼다. 이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이었다.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20년의 복수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용서와 화해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이태준의 사무실을 비췄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웠다. 화면에는 세 사람의 자산 현황이 떠 있었다. 박성민 그룹은 이미 그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건 최재혁과 김도현이었다. 대표님, 비서가 커피를 건넸다. 검찰이 최재혁을 소환했습니다. 이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예상보다 빠르네. 네, 증거가 확실해서 즉시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한지원이 떴다. 지원아, 태준아, 우리 남편이 사라졌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라졌다고?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 이태준은 일어섰다.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지금 갈게. 30분 후 한지원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한지원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태준아, 괜찮아. 찾을 거야. 거실로 들어가자 두 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10살짜리 딸과 8살짜리 아들. 아이들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딸이 물었다. 한지원이 대답하려는데 이태준이 먼저 나섰다. 아빠는 일 때문에 잠시 나가신 거야. 아이들을 안심시킨 후 이태준은 한지원과 서재로 들어갔다. 정말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 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랍을 뒤져봤더니 여권이 없어졌어. 이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해외로 도피한 건가? 그럴 리 없어. 비겁하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니야. 한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어제 밤에 싸웠어. 무슨 일로? 20년 전 일을 물어봤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처음엔 부인했어.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한지원이 울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손수건을 건넸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쳐놨어. 아니야.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 이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태준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공항 경찰입니다. 김도연 씨를 찾고 계신다고요? 이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맞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인천공항 출국장에 계십니다만. 경찰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한지원이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이태준이 전화를 빼앗았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막았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이태준은 한지원을 봤다.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가자, 병원으로.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김도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공허했다. 도연 씨, 한지원이 다가갔다. 김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지원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그런 짓을? 더는 못 살겠어. 모든 게 무너졌어. 김도연이 이태준을 봤다. 이태준, 내가 이겼어. 이태준은 침묵했다. 하지만 난 끝까지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김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서류를 봤어. 아버지가 남긴. 그는 말을 멈췄다. 한지원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아버지가 살인을 지시했더라. 이태준 아버지를. 김도현이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20년 만에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일단 치료받아
얘기는 나중에 하자. 병실을 나온 이태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를 완성하기 직전인데 마음이 무거웠다. 한지원이 따라 나왔다. 태준아, 응? 고마워. 끝까지 진실을 밝혀줘서.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이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어. 최재혁이 남았고. 하지만 정의는 완성되어야 해. 그날 오후 검찰청 앞 최재혁이 호송차에서 내렸다.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는 이제 피의자가 되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최재혁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20년 전 살인사건에 대해 한마디. 최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서류를 펼쳤다. 최재혁 씨,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태석은 제거해야 해. 내가 법적으로 처리할게. 20년 전 최재혁의 목소리였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떻게? 이태준 씨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최재혁은 무너졌다. 변호사로서의 자부심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모든 걸 인정합니다. 같은 시각 이태준의 사무실. 그는 모니터를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대표님, 최재혁이 자백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그래?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목표도 무너졌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구회장이 들어왔다. 태준이, 어서 오세요, 회장님. 구회장은 소파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 이태준이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너도 알잖아. 구회장의 눈빛이 깊었다. 내 아버지도 이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이태준은 침묵했다. 하지만 정의는, 정의? 그래, 중요하지. 하지만 용서도 중요해. 구회장이 일어섰다. 생각해보게. 진짜 승리가 뭔지. 그가 떠난 후 이태준은 혼란스러웠다. 20년간 준비한 복수.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밤이 되자 한지원이 찾아왔다. 태준아, 들어와.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도연이가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 한지원이 이태준을 봤다. 있잖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태준의 가슴이 뛰었다. 지원아, 알아. 복잡한 상황이야. 하지만 그녀가 다가왔다. 20년 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이태준은 놀랐다. 정말? 응. 하지만 너는 나를 안 봤잖아. 한지원이 웃었다. 처음으로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이제는 봐줄래? 이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실은 그때 전화가 울렸다. 급한 전화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재혁이 자살했습니다. 이태준의 몸이 굳었다. 뭐라고? 구치소에서 목을 맸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한지원이 놀라서 그를 봤다. 무슨 일이야? 최재혁이 죽었어. 충격이 이어졌다. 복수를 꿈꿨지만 죽음은 원하지 않았다. 이태준은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지원이 그를 안았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태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복수의 끝이 이런 것일 줄은.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최재혁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 전 로펌 대표 최재혁 구치소에서 자살. 20년 전 살인사건의 비극적 결말. 이태준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 최재혁의 부인입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들어오시게 해.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이태준 대표님, 앉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앉았다. 남편이 죽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셨다. 죄송합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이 일을. 이태준이 놀랐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못 본 척했죠. 비겁했어요.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제발 아이들만은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돌아봤다. 대표님도 이제 행복하세요. 그녀가 떠난 후 이태준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복수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이야. 오후가 되자 박성민이 찾아왔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이태준,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 박성민이 앉았다. 최재혁이 죽었다며? 응, 바보 같은 놈. 끝까지 비겁했네. 박성민의 눈에 후회가 어렸다.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 처음 듣는 사과였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미쳤었나 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이태준은 그를 봤다. 한때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도 미안해. 박성민이 놀랐다. 네가 왜? 너희 가족들한테는 미안해. 두 사람은 침묵했다. 오랜 증오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이태준, 응? 용서해 줄 수 있어? 이태준은 깊게 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복수보다 강한 건 용서다. 시간이 필요해.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그가 떠난 후 이태준은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20년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한지원이 왔다. 어떻게 지내? 복잡해. 한지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이야. 새로 시작하자. 이태준이 그녀를 봤다. 정말 괜찮겠어? 응, 우리 아이들도 너를 좋아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그래,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20년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차례였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듯 했다. 아버지, 이제 놓아드릴게요. 이태준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복수는 끝났다. 용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다. 2개월이 지났다. 이태준은 아버지 묘소 앞에 서 있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묘비에 손을 대며 그는 속삭였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용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지원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한지원입니다. 태준이를 사랑하는 여자예요. 한지원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태준이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묘소를 빠져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성민의 어머니였다. 이태준 대표님. 나이든 여인은 수줍게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이태석 회장님 기일이라고 들어서.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태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감사합니다. 여인은 꽃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면회도 자주 가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태준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있으니까요. 여인이 떠난 후 한지원이 물었다. 정말 용서한 거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며 이태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보고했다. 대표님,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았어. 이사회의실로 들어가자 이사들이 일어났다. 이태준 대표님. 모두가 정중히 인사했다. 이태준은 이제 세계그룹의 대표였다. 박성민 그룹,
최재혁 로펌의 후신, 그리고 김도현의 언론사. 오늘 안건은 뭐죠?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사들이 자료를 펼쳤다.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이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최재혁의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편지를 읽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태준 아저씨께 아빠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족도 반성하고 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이태준은 답장을 썼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렴. 오후가 되자 김도현이 찾아왔다. 병원 퇴원 후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들어와. 김도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 회복 중이야.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한지원이랑은 이혼 절차 밟고 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김도현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이태준의 말에 김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할게. 김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가 떠난 후 한지원이 들어왔다. 김도현 왔다 갔구나. 응, 많이 변했더라. 한지원이 커피를 건넸다. 너도 많이 변했어. 어떻게? 따뜻해졌어. 예전엔 얼음 같았는데. 이태준이 웃었다. 너 때문이야. 한지원의 볼이 빨개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대표님, 구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모시고 와. 구회장이 들어왔다.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태준이 잘 지내나? 네, 회장님. 구회장이 소파에 앉았다. 요즘 많이 달라졌다더군. 좋은 변화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구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제 진짜 사업을 해보지 않겠나? 이태준이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복수 말고 창조 말이야.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고. 구회장은 서류를 꺼냈다. 아시아 최대의 복지재단을 만들 계획이야. 서류를 보던 이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건 노인, 아동, 장애인 모두를 위한 재단이지. 구회장의 꿈은 컸다. 내가 이사장을 맡아줬으면 해. 저요? 그래. 너만큼 적임자가 없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거든. 이태준은 깊게 생각했다. 복수에서 시작해. 이제는 나눔으로. 해보겠습니다. 구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잘 생각했어. 내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구회장이 떠난 후 한지원이 물었다. 정말 할 거야? 응.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이태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한지원과 아이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저씨 왔어요. 한지원의 딸이 뛰어나왔다. 그래, 보고 싶었어. 이태준이 아이를 안았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이태준이 한지원을 봤다. 한지원이 수줍게 웃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이태준은 행복을 느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뒤 이태준과 한지원은 거실에 앉았다. 있잖아. 한지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우리 결혼하자. 이태준이 놀랐다. 지원아, 나 프로포즈한 거야. 대답해. 한지원의 눈이 반짝였다. 이태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응, 결혼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아픔 끝에 찾은 사랑이었다. 일주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과 친지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다. 하객 중에는 놀라운 얼굴들이 있었다. 박성민의 어머니, 최재혁의 부인, 그리고 김도현. 그들은 모두 축복하러 왔다. 축하해요. 박성민의 어머니가 봉투를 건넸다. 작지만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혁의 부인도 다가왔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김도현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태준이 그에게 다가갔다.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정말로. 김도현의 축하는 진심이었다. 한지원을 행복하게 해줘. 내가 못한 일이니까. 약속할게. 결혼식이 끝난 후 이태준과 한지원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왜 제주도야? 한지원이 물었다. 어머니가 늘 가고 싶어 하셨거든. 이태준의 대답에 한지원이 그의 팔을 꼈다. 좋은 선택이야. 제주의 바다는 맑고 푸르렀다. 지원아, 응?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한지원이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 날 구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다. 돌아온 후 이태준은 재단 설립에 몰두했다. 이태석 기념재단,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첫 사업은 노인복지센터 건립이었다. 태준아, 한지원이 사무실로 왔다. 이것 좀 봐. 그녀가 건넨 것은 신문 기사였다. 이태준 대표. 전 재산 절반 기부. 언제 이런 결정을?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한지원의 눈에 자부심이 넘쳤다. 자랑스러워. 당신도 동의해줘서 고마워.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박성민 씨가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해. 다음날 구치소. 철장 너머로 박성민이 앉아 있었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맑아졌다. 잘 지내? 응. 책도 많이 읽고 반성도 하고. 박성민이 미소 지었다. 결혼 축하해. 고마워. 한지원이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진심 어린 축하였다. 너도 곧 나갈 거야. 모범수라고 들었어. 응. 나가면 제대로 살 거야. 박성민의 다짐이 진실했다. 어머니가 재단에서 봉사하신다며? 그래. 너무 감사해 하셔. 이태준이 일어섰다. 건강해. 나중에 또 오겠어. 응. 고마워. 구치소를 나오며 이태준은 생각했다. 용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재단은 성장했다. 전국에 복지시설이 세워졌다. 이태준의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결혼 사진, 아이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봉사활동 사진들. 대표님, 비서가 들어왔다. 뭐야? 첫 번째 졸업생이 찾아왔습니다. 졸업생? 문이 열리고 청년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김민수입니다. 재단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었다. 오, 민수군. 잘 왔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덕분에 꿈을 이루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었다. 잘했어. 자랑스럽다. 청년이 떠난 후 한지원이 들어왔다. 좋은 일 하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한지원이 그의 곁에 앉았다. 우리 아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이? 한지원이 배를 쓰다듬었다. 응, 우리 아이. 이태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이태준이 한지원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20년의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용서가 가져온 기적이었다. 이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대를 지키지 못한 날들 나는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간 그 이름 끝내 되찾겠다고 다짐했죠.
줌의 진실도 없던 세상, 그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내 가슴은 복수로만 뛰었죠. 사람도 아니었죠. 내 안엔 불꽃만 남아 그 불로 모든 걸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웃고 있던 원수들을 그 손으로 끌어내렸죠. 정이라 믿으며, 하지만 그 순간 가슴에 스친 편지 한 장, 그대의 마지막 목소리가 날 멈춰 세웠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성공하거라, 사랑으로 남으렴. 그 말이 날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대의 숨을 끄는 자들을 짓밟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뜻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길을 닮고 싶었기에 나는 견뎌냈습니다. 모두가 몰랐겠죠. 그토록 참는 게 복수보다 더 처절하다는 걸. 나는 끝까지 그대의 아들이길 원했습니다.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진짜 승리라 믿었습니다. 그대 없이 세상은 너무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남긴 말은 내 삶의 불빛이었습니다. 내가 원망한 건 세상이지 그대가 아니었죠. 나는 단 한순간도 그대를 미워한 적 없었습니다. 그대를 죽게 한 세상을 향해 복수의 칼을 들었지만, 그 칼을 내려놓은 건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하나로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날의 편지, 그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이제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남겠습니다. 그대처럼 그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년간 복수만을 꿈꾸며 살았던 한 남자가 결국 용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 때로는 우리도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이태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오래된 상처나 미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은 형제나 친구와의 사이에서, 또 어떤 분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다면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 치유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동과 사연이 흐르는 감사월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진솔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월드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